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지표와 통계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리얼피에셋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일부 시간 이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 활짝 열어두고요. 문자도 있죠. 070-5143-7902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청담동에 임대 수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2년 정도 됐는데 4개월부터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다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또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청담에 있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네, 청담 아르지움이라고 있거든요. 실평수는 12평인데, 네, 지금 월세를 내놨는데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서 예.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질 않았고, 저희는 또 임대 수익을 원해서 그거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4개월째 지금 공실로 있거든요. 월세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이 우리 시청자님께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바로 본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거 월세를 내신 지 4개월 동안 공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선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요. 어쨌든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직 아니고요. 대신에 네. 월세를 놓으시면은 공실이 계속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전환을 해두시고요. 좀 더 네. 추가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정도의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담역하고요. 청담역이 이쪽 편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초역세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초역세권인 조용하고 네네. 네,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받으시려고 했던 게 이게 금리가 굉장히 낮고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월세 받으시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거꾸로 투자를 하실 때 들어오는 사람들, 세입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게 거꾸로 원래 생각하셔 투자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저금리잖아요. 네. 저금리 때 투자자는요. 네, 저금리 때 투자자는 월세를 선호해요. 근데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면 투자자는 전세를 원해요. 네. 네, 왜냐면은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때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해요. 네. 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금리 시장일 때는 원래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12평짜리 조그만 서민형 주택 요런 느낌이라면 작은 소형 아파트라면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를 맞추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나고 이 월세 같은 경우는 공실이 2달 이상만 나더라도 수익성이 확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일대에서는 대응 방법이 약간은 좀 반대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금리 인상은 아직 없잖아요. 네.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절벽이 온다, 뭐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를 상승시켜 버리면은요 신혼부부도 결혼을 못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좀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자금들은 계속 대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세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일대에 아직 호재가 있잖아요. 네. 예, 뭐 지금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상권 확대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인근에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저기 직주근접이 되게 좋아요, 입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전세로 대응하셔야 넣어가지고요, 돼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전세를 놔서 네. 그 전세로 받은 거로 다시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럼요? 전세금을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얘는요 어쨌든 지금 주택 보유하신 거니까 네.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가지고 다주택자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 전세로 전환하신 자금을 가지고는 뭐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기니까요. 네. 그 뭐 유망한 지역과 유명한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방법들이 있으니까 끝나고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네.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방송 끝나고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네. 전략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궁금증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그 광진구 자양동에 네, 다세대나 빌라나 뭐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왜요? 그 자양동에서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너무 막연해서 그럼 여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투자 경력이 좀 기실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법이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자양동을 보셨네요. 예. 네, 자양동을 보신 이유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어떤 한강변의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분명히 이제 한강변이고 굉장히 좋지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접근은 안 되잖아요, 시장이. 네, 장기로 봐요.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장기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8년, 최하 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사업자를 내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8년 후를 봤을 때 자양동에 크게 그림이 그려지는, 한강변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아요, 지금. 그 얘기는 앞으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양동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10년 후, 길게 봐서 10년 후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좀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네.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상업지구 쪽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할 때. 상업지구. 예, 예. 네, 뭐 상업지구인 자리도 있고요. 앞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될 만한 자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거는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선은 자양동이 예전에 우리가 전임시장 때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한강 르네상스다 이래가지고 강변 일대에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바뀌고 어떻게 됐냐면 이 한강 쪽 라인에서요. 네. 한강 쪽 라인에서 개발의 흐름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역세권으로 넘어갔어요. 광진구 일대는. 그래서 지금
광진구 일대에서 한강변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어진 것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 이 구의역 일대에 많은 호재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호재가 다 실현이 돼서 여기에 뭐 주상복합이든 공공청사든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나서 네. 예, 사업이 끝난 후에 다시 한강변으로 이 호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향후로도 한 4,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강 일대 보면 뭐 자양 3동 일대에도 아파트들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런 한강변 일대에 어떤 아파트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면 노후도를 따져야 돼요. 노후도. 네. 그러니까 건물이 좀 그 일대에 건물들 연식이 오래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자양동에서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자양 4동 정도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자양 4동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그 한강변의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거는 10년이 훨씬 더 좀 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투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우선 먼저 본다면 10년은 어느 정도 그려지는 부분들로 본다면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하고요. 네. 유명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유망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서도 호재가 있고 그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투자 효율성은 좋아요. 네. 네, 이런 자리들로 보신다 그러면 아까 이제 상업 지역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상업 지역들은 중심부에 많고요. 네. 앞으로 생활권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부권이나 서남권 쪽으로 상업 지역을 추가적으로 배분을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서남권에서는 저쪽 뭐 양천구 일대라든지 네. 그리고 동부권에서는 뭐 저희 광운대 일대부터 해서 석계역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6호선 라인에 역세권들이 있어요. 네. 뭐 저쪽 석계역이라든지 뭐 돌고지나 상월곡이나 이런 자리들로 네. 접근해 보신다면 그런 자리들도 추가적으로 뭐 상업지역이 지정되면서 상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만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들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유망 지역은 이제 그런 자리들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유명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호재가 많은 자리들 있죠. 네. 뭐 용산권이라든지 뭐 도심부라든지 이런 재생사업과 큰 굵직굵직한 대형 호재들이 있는 뭐 유명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용산 지역 같은 경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용산권역은 이런 유망 지역들은 뭐 절세를 끼고 하신다 그래도 뭐 3,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접근을 하시겠지만 네. 이런 유명 지역도 용산권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억 이상은 자금이 들어가시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금 상황에 맞춰서 유망 지역과 유명 지역을 구분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상업지 안에서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좁혀와서 이렇게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개해드립니다. 리얼 PSN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정책의 흐름을 읽고 접근하는 소액 투자 기법을 공개하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영역 1번 출구앞 리얼 PS 세미나실로 가시면 됩니다. 02-2077-6356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계신 다음 시청자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 지금 임대사업자 활용해가지고요. 예. 해연동 일대 다가구 한번 보고 있거든요. 회현동 일대를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계실까요? 대지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고요. 네. 예, 12억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대 맞춰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단독 다가구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회원동 일대를 보신 이유가 혹시 뭐 저기 그 남촌 재생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요즘 이슈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접근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재생 사업이고요.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데 투자 효율성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을 네. 해보세요. 네. 네, 우선은 회원동 일대라고 하셨는데 회원동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촌 재생 사업이 이제 들어와요. 옆에는 명동이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남촌 재생 사업이 들어오는데 재생을 보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재생 사업은 지금 정책의 흐름의 대세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여기도 도심부의 어떤 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명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상권이 확대되고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 재생 사업도 핵심 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이 회원동도 중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중구의 중심부의 그 핵심 재생 사업이 어디냐면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이에요. 이 세운상가 네. 일대를 종로부터 중구를 네. 연결해서 남산으로 이어주는 사업이 지금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이거든요. 이게 가장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종로와 중구를 이어주면서 상권을 죽은 상권들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그 사업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옆쪽에 예장자락의 재생 사업까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도 좋은 자리지만은 네. 조금 더 핵심되는 자리들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들이 바로 이런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이 되겠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자리들은 어딜까요?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일대의 상업지역들도 좋겠지만은 네,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업지역들은 투자할 때. 그래서 네. 반대적으로 옆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필동이나 예장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호재를 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도 좋지만 조금 더 핵심이 되는 자리들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런 자리들도 이 회원동 일대를 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다가구 투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이제 단독 다가구 투자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이 대략 12억 정도면은 그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들어서 네, 근데 일단 이제 투자금이 한 11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가 봐요. 보증금이 한 1억 정도라 그러면 투자금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네. 요즘에 이제 이런 투자가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요. 11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서 하나를 사는 거잖아요. 네. 이 단독 다가구 투자는 어차피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리고 이걸 누가 사줄 것이냐? 건축을 하는 건축 수요가 사주기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 자금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 투자가 파생되는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냐면 네. 토지와 건물은 다 가져가는데 건물을 새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거로 가져가는데 그 주택들을 되게 작은 신축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법이 새롭게 파생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으로 된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하시는 이런 정책, 이런 그 투자 방법을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대지는 좀 더 넓은 걸 사더라도 이거보다 자금이 채 50%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가 한 40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뭐 유명한 지역들 말고 유망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지를 100평 이상 가져가더라도 실제 투자 금액이 뭐 7억, 8억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다세대 통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건물이 새 거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세대 각 세대당 하나씩 작은 규모의 주택이다 보니까 세금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면서 높은 전세 금액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적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더 가볍고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단독 다가구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새롭게 파생되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두 네.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전에 꼭 그 전문가의 상담을 토대로 해서 좀 검토를 받아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으니까요. 방송 그래야 끝나고 되네요. 전화 주시면은요. 네. 예,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파생 상품도 있고 다양한 군이 있으니까요. 더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 상담 요청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평동 5가 투룸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도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갈아탈까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배우자는 반대하네요. 조언해주세요.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의 시각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빠르게 저희 한번 상담 진행해 볼까요? 자, 결론 드릴 건데요. 양평동 5가는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부부싸움 하시고 그럴 건 아니고요. 누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에서 그냥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양평동 5가가 나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평동에서도 이 선유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편이 지금 양평동 5가 쪽이고요. 이제 이쪽 편은 양평동 4가예요. 네, 전반적으로 이 한강변이라는 부분이 있고 선유도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게 양평동 5가가 되겠고요. 양평동 4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조그만 다세대 주택들의 공급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해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 이 어떤 그 한강변의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 했을 때 조합원이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고요. 양평동 5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롯데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좀 공장 부지로 큰 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합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에 여긴 또 가뜩이나 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 그리고 한강변의 관리 기본 계획으로 인한 한강변의 접근성의 어떤 용이함 이런 부분들하고 향후에 한강변 어떤 그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조합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유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하고 본다면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거주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님께 양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점검 드렸던 분들 모두 갈증이 좀 해소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얼PS의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